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8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후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라고 있죠. 이 당원 게시판은 사실은 극성 친문들이 그 활개를 치고 마치 놀이터인 양 그렇게 그 글을 올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나 또는 여권 핵심들이 그 당원 게시판에서 극성 친문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보면 여권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오늘 온갖 겸허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지도부 총사퇴하고 했지만, 자 앞으로 정말 그런 기조를 언행일치 해가지고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그거에서 크게 차이가 없이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11개월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때도 지금 민주당처럼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으로 대선에 임할 것이냐,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내년 3월 9일 대선 게임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이걸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당원 게시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의 향후 나아갈 방향의 일종의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서는 선거를 왜 졌느냐, 결국 이거죠. 제가 오늘 아침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언가 희생양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이것 때문에 졌어. 근데 선거에는요, 이기면 이긴 대로 또는 지면 진 대로 승인 패인이 100가지는 됩니다. 누구 말로는 101가지. 근데 왜 101가지는 뭐냐? 그걸 이상하게 졌네, 이상하게 이겼네, 이런 거. 그렇듯이 원래 승인과 패인은 다양하게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까 극성 친문들도 거기에 글을 올려서 왜 졌다 그러는데 서로 남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성향이다. 또는 우위선, 무능, 이런 걸 이제 송관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어들은 민주당을 연상케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바로 지금 당원 게시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 이게 이제 어느 당원이 쓴 거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174석을 준 의미는 개혁을 하라는 것인데, 당 지도부는 중도층 눈치만 봤다, 이런 식으로 지도부를 공격했습니다. 이건 지도부 탓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인지 오늘 김태년 대표 대행,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 전부 나와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총사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개혁을 완수하지 않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도부 총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74석을 주며 칼춤을 추라고 했더니 회나 떠먹었느냐, 공개적인 비난이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본인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기자들한테 한 얘기는 중앙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문 극성 당원들은 문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 때문에 졌다고 지금 서로 책임을 핑퐁하고 있는 겁니다.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다. 그 다음에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나니까 바로 거기에 또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강력한 개혁 성향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눈치를 보지 말고 적폐들과 제대로 한판 붙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혁 성향이라는 게 뭐죠? 지금까지 온갖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표를 갉아먹던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단어가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죠? 결국은 자기네들에 대해서 나쁜 보도를, 자기네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정의로운 보도를 하는 사람들을 개혁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곧바로 해체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황당무계한 판결,
이거는 도외시 않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경심 교수의 인턴 확인서 가짜 무슨 뭐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해서 뭐 기레기 판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혁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번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극성 친문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제대로 개혁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 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대해서도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에 증거와 증언이 넘치는데도 언론이 편향된 내용으로 보도하고 포털은 이를 띄웠다. 세무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가짜뉴스 처벌법을 완력으로 통과시켜라.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어렵다.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표를 깎아먹었다라고 언론에서 진단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여권에 주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친문 핵심 당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만 있겠습니까? 일부 당원이 아니 이제 극렬 지지층에 하고는 결별을 하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선거 전략을 맞춰야지 우리가 승산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자성론을 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파들이 국민의힘으로 떠나라 이렇게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자, 김종민 조금 전까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 사람 MBC 라디오에 나와서 바로 이런 극성 친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이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고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증언들이 많았는데도 언론이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다. 언론이 편파적이면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언론 탓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죠. 손혜원 전 의원도 이거 어제 얘기했군요. 민주당이 살 길은 오로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있다. 180석을 얻은 지난 총선 때도 같은 기레기, 같은 포탈이었다. 닥치고 반성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검수완박, 이걸 추진하라고 지금 주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은 뭐 참패한 다음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총사퇴하고 겸허하게 민의를 받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반응을 내놨죠. 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읽은 그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딱 두 줄입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이건 뭐 의례적인 그 어떤 패배 이후에 나올 만한 얘기고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보탰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일상적인 얘기라고 보고 부동산 부패라는 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LH의 잘못된 관리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의 그 부동산 문제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고 위선이냐 이런 지적을 국민들한테 많이 받고 아마 그것도 이번에 민주당이 참패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걸 직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다 부동산 부패 여기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적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 정부에부터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게 뒤집어 썼다.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 1년 남았는데 이 1년 남은 동안에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가 과연 바뀔까? 저는 그런 점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 극렬 지지층들의 이 당원 게시판에서 지금 주문하고 있는 바, 그 다음에 김종민 직전까지 최고위원이었던 사람이 남 탓하고 언론 탓하고 있는 바, 그 다음에 손혜원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를 거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기조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오늘 뭐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해가면서 뭐 국민 뜻을 겸허히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의례적인 립서비스고
실질적으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오만해지지 않는 한 국민의힘에는 청신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국정기조를 계속 문재인 정부가 유지해가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져가지고 결국 내년 대선도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이 계속 이 상태로 가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원 게시판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결국은 기조를 바꿀 것 같지 않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물론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거는 계속 관심의 대상이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변한 것 같지 않다, 또 변할 것 같지도 않다 하는 얘기고요. 자, 오늘 당장 지도부가 총사퇴하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와 차기 대표를 뽑는 데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원내대표 선출을 5월 달에 뽑기로 했다가 앞당겼습니다. 4월 16일로. 그러면서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된다고 하네요, 원내대표에. 그러면 윤호중 법사위원장 친문 핵심 강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는 또 친문 핵심인 도종환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핵심 강성의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원내대표도 친문 핵심 강성인 윤호중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는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홍영표 의원,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 그 다음에 우원식 의원, 이 사람들도 다 친문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면 더욱더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책 기조나 운영 기조, 정치의 운영 기조, 이런 걸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민의힘에는 아마도 희소식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응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까지를 한꺼번에 보면 제 판단이 맞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판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